251페이지 최만식의 미스터 방을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소설가 중에서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거 최만식. 그 다음에 이 사람 김유정. 그 다음에 염상섭. 그 다음에 현진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이 최만식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최만식의 소설의 특징은 여러분들 일단 작가 옆에다 써놓으세요. 풍자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나타나요. 해학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인물을 희화시켜서 해학성도 표현해요.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걸 많이 써요. 판소리 문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최만식이는 우리 판소리나 가명극 알죠? 탈춤. 알았죠? 그걸 계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봉산탈춤이라든지 우리 판소리가 다 뭘 가지고 있죠? 풍자나 해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 이런 풍자 소설과 공통점을 가진 고전 소설가 하면 대표적으로 누구죠? 이게 풍자성을 가진 사람 박지원이죠, 그죠?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최만식의 소설 중에서 치숙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치숙 알죠, 그죠? 그 다음에 논리학이라는 소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평천하라는 소설이 이건 뭐 문학교과서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주인공들이 대체로 다 뭐죠? 부정적 인물군입니다. 공통적인 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어요. 뭐를? 소시민적 근성의 인물들입니다. 이런 특징은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최만식의 소설 중에 미스터 방이 아니더라도 혹시 다른 작품이 나오더라도 공통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원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대체 왜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냐? 너희들 생각해보세요.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사람들은 뭐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게 돼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전에 그랬잖아. 교실에서 불나면 너희들 나 밟고 간다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되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결국 이런 인물들이 만들어진 건 개인의 잘못도 있어요. 분명히. 이게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알았죠? 결국 뭐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뭐의 책임도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 사회 책임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신 거죠? 앞부분 줄거리를 보세요. 여기 보면 자 보이죠? 보이죠? 여기 보면 집신장수 아들 방산복이는 여기 세모 쳐놓으세요. 방산복이는 세모. 30이 다 되도록 머슴살이야. 일본 상해 등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헌신을 고쳐주는 직업은 이겁니다. 신기루 장수입니다. 알았죠? 예전에 이제 구두 고쳐주는 사람이야. 돌아다니면서 구두 고쳐주는 사람. 알았죠? 나무 상자 같은 거 하나 들고 그래서 입에 풀칠을 해요. 가난합니다. 근데 결국 그러던 어느 날 조국의 해방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방산복이는 이렇게 말해요.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말하는 대사에는 이미 뭐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있다고 보셔야 돼요. 얘는 나라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라가 독립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아니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습니다. 결국 이제 해방에 대한 반감이 솟은 거야. 그러고 나서 2, 3일 지나면서부터 삼복에게 다운 해방의 혜택이 느껴진 거야 또. 이때는 또 뭐라고 얘기해? 이 정도면 해방 될 만한데? 이렇게. 얘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해방이 좋은 거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해방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10전이나 15전 박아주던 징이 50전을 받아도 눈바릴 순사가 없어요. 시대적 배경 알려주죠. 순사가 없어졌다면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고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데 삼복은 그래서 징 10개를 박아주고 5원을 받아서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충을거렸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지금 독립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자기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런 인물이 만들어진 건
이 인물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시대가 혼란스러우면 이런 인물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고 방산복이가 올바른 인물이라는 게 아니고 방산복이도 잘못됐지만 알았죠? 시대 현실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며칠 못 가서 방산복이는 해방을 저주하게 돼. 다시 저주해요. 왜? 산복이 저 혼자 돈만 받으면 되는데 됐죠? 첫째 도가들은 여러분 이 재료를 파는 놈들인데 이 도가들이 제 마음대로 재료값을 올려요. 그럼 진, 가죽, 고무실 모두 다 5곱 10배가 5배, 10배가 뛴 거야. 비싸진 거야. 그러니까 신기루 장사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남는 거 있어 없어? 없어. 누구만 배부른 거야? 도가만 배부른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소득은 전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런 말을 해요. 연병할 그놈의 경제계는 어디 간 거야? 이 경제가가 아까 순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경제계는 어디 간 거야? 독립, 우리 아직 나가 독립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여기까지는 여러분 결국 제목도 미스터 방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인물 중심의 소설이라고 보셔야 되거든. 그리고 이 인물이 부정적 인물이에요. 그리고 서술자가 이 인물에 대해서 태도가 있어요. 부정적인 태도가. 그럼 당연히 독자들은 이 인물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읽을까?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읽을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읽죠. 이 소설도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서술하는 내용 보면 방산복이에 대해서 서술자가 부정적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밑에 석양 때 신기루 개짝 어깨에 맨 채 홧김에 막걸리 청으로 갔어요. 막걸리 들이마셨어요. 그럭저럭 9월 열흘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 거리에서 미국 병정들 꼬마 차들이 등장해요.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 하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산복이는 무릎을 탁 치면 약간 이거 진짜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된 거야. 미국 병정을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 그러나 슬플진저 봐봐 이게 이런 말들이 결국 이제 서술자의 태도라고 봐야 돼. 알았죠? 그러나 슬플진저 떼국과 땀에 찌든 그 누더기를 걸치고는 가망이 없는 말이죠. 그죠? 이런 게 바로 누구의? 방산복의 심리는 맞지만 알았죠? 근데 이게 이제 서술자가 방산복이를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건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이해됐죠? 그래서 밑에 무슨 도리가 없을까? 반일을 궁리하다 반나절을 궁리하다가 정오 때 한 줄기 빛이 비어 서강을 얻었습니다. 희망을 얻었어요. 그럼 어디 간 거야? 총총히 집으로 돌아가서 마누라를 시켜서 구두 고치는 연장 일습과 재료 남은 것을 이불이며 옷까지 해서 한 짐을 동네 아는 가게에다 맡기고 돈 100원을 얻어서 뭘 사요 이제? 양복을 하나 삽니다. 알았죠? 100원에 딱 맞는 양복을 사고 모자를 하나 사요. 그 다음에 신발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서 빌려요. 이걸 딱 보면 방산복이가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죠? 방산복이라는 인물은 일단 소시민적 근성이 있는 인물. 여기에 뭐까지 가진 인물이야? 이건 알아두셔. 무슨 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광용의 소설 중에 껍빗단이라는 소설의 이인국 박사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이 있어. 이인국이. 이 인물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은 인물입니다. 얘도 여러분 나라가 망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알았죠? 여기까지가 이 내용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노예도 이전이면 노예 이전에는 상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상전을 선택할 수 있대. 그래서 밑에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됐죠? 누가 이렇게 생각했을까? 방산복이가. 알았죠? 방산복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복이는 노예가 된 거야 이제. 산복은 종로서 전차로 내려서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해봐요. 주변을 살펴봤는데 생김새 마음씨 좋아 보이고 장교쯤 되느니라 할 것이다. 청년회관 앞에서 담뱃대를 사고 있는 한 젊은 장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몸집이 부대하고 여느 병정 아닌 듯하고 얼굴이 잘못 성량해 보이고 선뜻 마음에 들었어요. 구경하는 체 하다가 넌지시 옆으로 간 거야. 미군 장교는 뭐 하고 있습니까? 담뱃대를 집어들고 가물거리며 기물스러워한다는 건 신기하면서 이런 뜻이야. 신기하면서 연방 들여다보고 이거 값이 얼마예요? 라고 하우머치라고 지랄한 거야. 알았죠? 근데 결국 담뱃대 장수 영감은 30원이라고 소리소리 지른 거야.
그러니까 둘이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야? 의사소통이 안 된 거야. 이때 결국 알아들을 턱이 없죠. 고개를 깨우거리면서 다시금 하우머치만 외칩니다. 기회 좋을 거라고 생각. 방산보이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더티원 이렇게. 이건 여러분 영어도 아닙니다. 그죠? 영어도 아닙니다. 어? 원래는 뭐라고 해요? 써리원이라고 할 거야. 더티원 이렇게. 어? 근데 이 말은 인물을 무슨화시킨 거냐면 이게 인물을 이렇게 써 시화화시킨 겁니다. 근데 얘가 영어를 제대로 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화화를 통해서 결국 작가가 의도한 건 뭐냐면 이 인물이 부정적인 인물이라는 걸 요걸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서 지금 영어 쓴 걸 보면 얘는 제대로 영어를 배운 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머릿속에 약간 있는 영어를 가지고 지금 자기 먹고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획 돌아보니까 can you speak 하면서 사뭇 끌어안을 듯이 반가워하는 모양이 아스러지도록 손을 잡고 흔들어댑니다. 직업이 뭐냐? 방금 실직했다. 내 통역이 되어주냐? 좋다. 됐죠? 이 자리에서 그래서 신기해져서 컴퓨터리는 뭐가 됐다? 삼복이는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대부분 다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서술자의 태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스터 방산복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약간 비꼬는 말투가 있고 서술자는 그래서 방산복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S라는 미군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습니다. 주급 15불, 240원가량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까지가 여러분 방산복이가 뭐 한 거죠? 결국 미군 장교의 통역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기회주의적 성격입니다. 이게 됐죠? 여기까지. 무슨 성격? 기회주의적 성격. 그래서 밑에 거진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소위를 낮에는 거리 구경시키고 밤에는 술집으로 인도했습니다. 한 번은 탑골공원의 사리탑이 얼마냐. 이게 다 뭐 제시한 거냐면 이게 일화 제시한 거죠. 짤막짤막한 일화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사리탑이 얼마나 됐어? 그랬더니 자기 소리는 한 2000년 됐다고 들었어요. 알았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한 2000 years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것도 무슨 화시킨 거예요? 희화화시킨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일화들이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는 계속 뭐 한 거예요? 일화들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인물이 부정적 인물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또 한 번은 두 번째 일화. 경애는 뭐 하는 곳이야? 물었더니 킹 드링크 와인 앤드 댄스 앤드 싱 뭐라 위드 댄스 우리 시라랬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되도 않은 용어라는 거지 이게. 이게 다 무슨 화 시킨 거라 했어요 아까? 희화화 시킨 겁니다. 방산복이를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인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된 거죠 이제? 대답했습니다. 임금이 기생들이고 술 먹는 곳이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보기엔 조선 여자의 옷이 퍽 아름다운데 어째서 서양 정장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 S소위가 말하니까 미스터 방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 시집가고 싶어서 그렇다. 됐죠? 얘는 야 봐봐 얘는 야 이게 지금 사실이니? 아니야 얘는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 거야.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그냥 S소위한테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말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서울역에서 비롯한 거리에 분뇨들이 너무 많다. 화장실 없냐? 있어요. 됐죠? 썩 좋은 그림, 조선 그림 없냐? 야, 조선의 그림을 소개시켜달라고 했으면 뭐 해야 돼? 그래도 뭐 산수화라든지 무슨 이런 걸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사슴이 불로초가 있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민화의 민화. 알았죠? 그냥 전문가가 그리지 않는 민화들이 있어. 알았죠? 그 민화 한 장 갖다 사다 준 거야. 그래서 결국 문지방 위에다 흔히 붙이는 사슴 불로초 물고 신선이 앉아있다고 하는 그림을 5원에다 구해서 5원에 사서 결국 미군 장교한테 준 거야. 알았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비 맞추고 있는 거지. 비 맞추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제일 재미있는 소설이 뭡니까? 그랬더니 추월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사다가 또 2원에 사다가 준 거야. 이 6번째. 이 일화를 쭉 나열한 거야. 그럼 이런 일화를 쭉 나열하면 결국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이 방산복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부정적 인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됐죠? 그래서 2원을 주고 사줍니다. 이 밖에도 미스터 방은 S소위의 조선을 소개한 공로로 이건 여러분 거의 반어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공로입니까 이게? 대강 그러하였습니다. 그 공로로 정비례해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해져 갔습니다. 이것도 뭐라고 봐야 돼요? 반어라고 봐야 됩니다. 이해됐죠?
서술자가 이거 다 비꼬면서 하는 말입니다. 됐죠? 8.15 이전에 어떤 은행의 준역의 사택이라든 지금의 집으로 됐죠? 지금의 집으로 현저동 그 집에서 올마오기는 S소유의 통역이 되는 사흘 후였습니다. 오, 그럼 삼복이가 미스터 방이 되면서 뭐 한 거예요? 신분 상승한 거죠. 신분 상승. 위아래층이 다 양식이고 절반은 일본식입니다. 거기에 뭐까지 있어요? 연못에 잉어까지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야. 그럼 선생님 봐봐. 이 미스터 방, 이 원래 지금 수능 특강 교재에 들어있는 부분은 요 두 가지 내용이라고 보셔. 두 가지 내용. 알았죠? 요 뒷부분은 이제 뭐가 되는 거지? 이런 미스터 방이 뭐 하죠? 몰락합니다. 이 뒷부분도 이게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미스터 방. 모의고사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 뒷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미스터 방이 이제 집 옮겼지. 근데 이제 백주사라는 놈이 있어요. 백주사. 백주사가 원래 미스터 방보다 나이가 많아. 그리고 일제시대 때 있는 친일파예요. 그래서 돈을 좀 벌었어, 이 새끼야. 오케이? 돈을 벌어서 이놈은 이 돈 번 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어,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는 방산복이는 백주사의 눈을 마주칠 수도 없는 인물이야. 근데 지금 방복이랑 처지가 바뀐 거야. 방산복이가 미스터 방이 됐어. 그래서 결국 백주사는 미스터 방을 찾아가서 자기가 다 빼앗긴 돈을 찾아주면 50% 너한테 줄게. 부탁을 해요. 근데 속으로는 여러분, 야, 속으로는 당연히 얘를 안 입고 깨봐. 근데 부탁을 해. 알았죠? 부탁을 하고 결국 미스터 방이 그럼 내가 당연히 찾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술 처먹고 맥주 먹고 양치하다가 양치물을 원래 S소희가 그 밑에서 미스터 방을 부를 때 그 위에 베란다에서 양치물을 버렸는데 그 양치물이 결국 S소희 얼굴에 딱 떨어져요. 알았죠? 그럼 결국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미스터 방 아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장면도 시험에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요 장면도. 알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장면은 다 나와야 됩니다. 소시민적 근성. 또 하나 기회주의적 성격. 이건 꼭 들어있습니다. 이해됐죠? 나중에는 뭐? 몰라.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런 인간이 만들어진 건 결국 이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알았죠? 사회가 혼란하니까 이런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방은 인물 중심의 소설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되신 거죠? 이해되신 거죠?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번 에피소드를 나열했다. 그래서 인물의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1번이 답입니다.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알았죠?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공간적 배경을 상징적으로 형상화시키다. 이런 거야. 야야야, 봐봐요. 양병철이하고 어떤 여자하고 갈등을 하는데 둘이 고개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고개를 올라가면서 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고개를 올라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갈등이 고조돼 이래. 근데 고개 넘어서 내려오면 이제 갈등이 뭐 될까? 해소되죠. 그게 바로 이런 거야. 공간적 배경이 상징적으로 형성화돼. 이해됐죠? 여기 이런 배경이 없잖아. 이 소설 자체가 인물 중심 아니야. 인물의 상상 장면이다, 현실 장면이다, 반복적으로 교차하고 있다, 틀렸어요. 대화를 활용해서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주인공 변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내와의 액자인 구성도 아닙니다. 됐죠? 그럼 답은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해되죠, 이제? 이해된 거죠?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지요? 2번은, 봐봐. 풍자는, 잘 봐, 이 풍자는 부정적인 대상이 지니고 있는 모순을 발견해 나가는 비판적인 기법인데 풍자의 기법은 대상을 정면으로 공격하며 애둘러서 들추어냄으로써 강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풍자는 직설적 비판이 아니고 뭐다? 우회적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채만식의 풍자에 가장 잘 사용한 작가인데 그의 작품에서는 이거 봐봐. 여기 밑줄 거. 인물에 대한 희화와 아이러니 밑줄. 이게 풍자의 기법이야. 그러니까 채만식에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써. 희화화, 그 다음에 아이러니, 반어를 많이 써요. 우리 여러분 뭐 치숙이라든지 태평천하도 똑같아요. 또한 전지적 서술자를 전면에 드러내는 방식이야. 서술자를 전면에 드러낸다는 건 서술자 개입이 있다는 거야. 등장인물에 일방적으로 해석해버려, 서술자가. 그럼 독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등장인물에 대해서 무슨적 시각을 가져? 비판적 시각을 갖고 등장인물의 행동을 신뢰하지 않아. 됐죠? 이게 풍자의, 채만식이가 쓰는 풍자의 기법이에요. 예전에 이게 홍익대학교 논술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자의 기법과 풍자의 의미를 쭉 써놓고, 알았죠?
4개의 작품을 써놓고 제시하고 그 4개의 작품이 어떻게 풍자의 방법을 쓰고 있는지 각각의 차이점을 다 써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 홍대에서 나왔던 논술 문제입니다. 오케이? 풍자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두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기역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신의 처지를 위장하여 남을 기만하는 인물의 행동을 제시하여 부정적이다. 맞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기가 신규류 장사인데 다 전당포에 베끼고 돈 빌려가지고 여러분 양복을, 구두를, 모자를 산다는 것 자체는 자기 위장하는 거지 뭐야. 알았죠? 인물의 행동을 전달하는 전지적 서술자를 전면에 드러내요. 독자가 그 인물에 대해서 비판적 시선을 유지하게 합니다. 대화의 상황을 통해서 부정적 인물을 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풍자적 의도가 드러나 있어요.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이거. 알았죠?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갈등의 실마리. 이 봐봐. 인물 간의 갈등의 실마리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게 원래 소설의 구성 단계 중 발단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알았죠? 근데 이 글은 여러분 이거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이건 방산복이라는 인물을 제시한 거지. 인물 간의 갈등의 실마리를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부정적 인물을 애둘러 들쳐서 희극적 요소라는 건 여러분 이건 해악성을 웃음이야, 웃음. 됐죠? 희극적 요소를.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 소설 자체는 뭐가 없다? 인물 간의 갈등, 요약적으로 실마리 제시한 부분은 아니다. 리을 부분이 뭐에 닿습니까? 리을이 문지방 위에 흔히들 붙이는 사슴 불로초를 결국 물고 신선이 앉았다고 한 것을 5원에 한 장 사주었다라는 건 이 방산복이라는 인물이 이게 없다는 거야. 그림의 조예가 없다는 거야. 아니 지금 야 소희가 야 조선의 유명한 그림이 뭐야? 그래서 이거 사다 준 거야. 알았죠? 그럼 얘는 그림에 대한 조예가 없다. 무식하단 소리야 이거. 이걸 제시한 건 아니라니까. 알았죠? 오케이? 근데 부정적인 인물을 불러서 희극적으로 부각시. 이건 맞아. 근데 얘는 이게 나타나 있잖아. 알았죠? 답은 4번이 답이에요. 미음의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아이러니 방식, 반어법을 쓰고 있다. 이해되죠 이제?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된 거지? 이해된 거지? 마지막 거. 3번에 봐봐. 1945년 종전 이후 미군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남한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진주해. 근데 일제에 대체한 실질적인 지배자가 돼요, 미군이. 미군이 지배자가 되는데 이 시기의 작가들 중에는 우리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저해하는 장애물이자 반대자로 미군을 인식하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던 지식인들도 있어. 근데 많이 없었어. 그러나 대부분의 작가들은 그들을 직접 비판하기보다는 당대 혼란기 속에서 새로운 지배자로 군림한 이들에게 기생하여 자신의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교활한 기회주의자가 누굽니까? 방산복이죠. 이 방산복이를 통해서 비판해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미군을 비판하지는 않아요. 이런 인물들을 비판하지. 알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작품은 몇 마디 배운 토막 영어를 미천으로 미군 장교의 통역을 맡아 추태를 벌이는 미스터 방을 통해서 당대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군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됐죠? 이해된 거죠, 이제? 이해된 거죠? 이렇게 보고 이제 선택지를 보면 해방 후, 잘 봐. 눈을 부라리는 순사가 없어. 맞아.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없다. 삼복의 행동에서 일본군이 철수한 후에 우리 민족에 당면한 혼란기다. 근데 결국 이런 혼란기이기 때문에 이 방산복이 같은 인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 되자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이냐. 삼복이 푸념해서 민족의 독립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시민적 근성이다. 에? 이해됐지? 소시민적 근성이다. 그 다음에 노예도 상전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미군을 물색하는 삼복의 태도에서 새로운 지배자에게 기생. 이게 맞아. 새로운 지배자 미군에게 기생하는 인물의 교활한 의도다. 이게 방산복이야. 이해됐죠? 그 다음 밑에 삼복을 사뭇 그러하는 뜻이 반가워하는 미군의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갑자기 삼복이가 대도 안 한 영어를 하니까 그래도 그래서 반가운 거지. 이게 미군 장교의 모습에서 치안 유지의 명분으로 남한에 등장한 실질적인 군림자의 모습이 보이니? 아니 여러분 방산복이하고 미스터 방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게 그래 내가 막 군림자야 이러고 악수하는 거야? 아니지. 진짜 반가운 거야 이건. 답이 4번이 답이에요. 신기루 장사 커피뚜리 삼복이가 미스터 방으로 승차했다는 서술에서 미군 장교에게 기생하는 자들의 득세하는 당대의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주고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게 미스터 방이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소설은 현대 소설은 반드시 이 부분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주제가 들어있는 부분. 꼭 나오게 돼요. 이게 이 미스터 방이 출제되면 여러분들 앞부분이 있죠. 맨 앞에 소시민적 근성. 이 부분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다른 뭐 백주사하고 방산보기의 대사 이런 걸 통해서 백주사나 방산보기가 기회주의자구나. 이런 부분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혹 다른 부분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야. 이 부분은 꼭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됐어.